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행위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위 패턴이요.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클래스나 객체들이 이제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이 됐든 아니면 책임 분배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행위 패턴에는 총 11개의 패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하나의 객체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이제 분배하면서 결합도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 해서 이 행위 패턴은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더라. 요런 게 이제 행위 패턴이에요. 자, 요 행위 패턴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11개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책임 연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의리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의리 게임. 자, 요청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만약에 둘 이상 존재해요. 존재할 때 한 객체가 이제 처리를 못하면 그 다음 객체로 이제 책임이 넘어가는 형태.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책임 연쇄라고 합니다. 해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각 객체들이 전부 다 이제 고리로 묶여 있어서 그 요청이 해결될 때까지 고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책임이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책임 연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다라고 하게 되면 커맨드라는 거는 요청을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재이용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로그에다 남기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청에 사용되는 각종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 클래스 그리고 구체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서 단순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요. 얘는 이제 우리 특정 언어에서 문법 표현을 정의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글로 따지면 맞춤법 검사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SQL이 됐든 통신 프로토콜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우리 사용하는 게 인터프리터요. 반복자요. 이 반복자라는 거는 자료 구조와 같이 접근이 잦은 그런 객체들이 있어요. 그런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우리 패턴이 우리 반복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탐색기에서 어떤 해당 경로를 찾아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파일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럴 때 이 해당 경로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구분자가 있죠. 이런 반복자 덕분에 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순차적인 접근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자라는 거는 접근이 잦은 그런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부 표현 방법이 노출 없이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더라. 이런 게 이제 반복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재자요. 우리가 막 친구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 중재자가 나타나야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많은 개체들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하는 거를 캡슐화를 시켜요. 캡슐화를 시켜서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정의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하고 객체 사이의 의존성을 줄여서 결합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하는 역할은 객체 간의 이제 통제와 지시의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중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멘토요. 메멘토라는 거는 그냥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되돌리기 기능.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메멘토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객체의 내부 상태를 싹 다 이제 객체화를 해요. 객체화를 해서 이후 요청에 따라서 객체를 이제 해당 시점에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메멘토입니다. 메멘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컨트롤 Z다. 그 다음에 이제 옵서버요. 한 객체의 이제 상태가 이제 변화가 되면 객체에 이제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 있죠. 다른 객체들에게 변화된 그 상태를 전달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문자를 하나 썼어요. 쓰면 상대방이 읽었나 안 읽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읽었을 때는 이제 숫자가 이제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가 되면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한테도 변화된 그 상태를 전달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옵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분산된 그런 시스템 간에 이벤트를 이제 생성하고 발행하고 그리고 이를 수신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우리 옵서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요. 얘는 이제 객체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다르게 처리해야 될 때 사용되는 그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좀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 기분 상태를 봐야죠. 엄마가 기분 엄청나게 아침부터 나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돈 달라 그러면 욕 엄청나게 먹겠죠. 근데 이제 엄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던 대로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게 용돈을 받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다르게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다. 그때 이제 객체 상태를 뭘 한다? 캡슐화를 한다. 캡슐화를 하고 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는 동일한 그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원하는 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알고리즘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영향 없이 우리가 알고리즘이 변경 가능한 게 우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요. 얘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서는 골격을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이제 세부 처리를 구체화하는 그런 구조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사한 그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공통된 그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우리 템플릿 메소드요. 이 템플릿 메소드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요거 기억나세요? 얘가 이제 우리 생성 패턴에 들어있는 팩토리 메소드였죠. 그래서 유사한 서브 클래스들을 전부 다 묶어서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우리 템플릿 메소드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랑 팩토리 메소드랑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요. 얘는 이제 각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별도의 이제 클래스로 구성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분리된 그 처리 기능 있죠. 그 처리 기능은 각 클래스를 이제 방문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자라는 거는 데이터 구조랑 기능을 서로 분리한 그 형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개가 이제 우리 행위 패턴이요. 행위 패턴은 뭐 하는 거다? 클래스나 개체들. 얘네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책임을 분배하는 그 방법을 정의한 패턴을 보고 우리는 행위 패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디자인 패턴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 패턴이 뭔지, 구조 패턴이 뭔지, 행위 패턴이 뭔지, 그리고 생성 패턴에 보게 되면 종류가 5가지가 있었고요. 구조 패턴에 7가지가 있었고, 행위 패턴에 11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